자, 주식타자 안기습니다. 자, HLB. 오늘은 제가, 요번에 말씀드렸던 대로 생명과학의 유상증자, 그죠? 이 가격이 결정되기 시작하면 그 당일에는 분명히 반등이 올 수 있습니다라고 해서 날짜를 일러드렸습니다. 자, 결국은 뭐냐면 알려드렸던 대로 31일부터 4일까지 열리는 아마케. 그리고 11일 유상증자 이 부분을 타겟으로 가자라고 했죠. 오늘은 분명 이 부분에서 가격이라는 부분은 분명 반등의 무게를 두는 게 맞습니다. 59,800원이지만 반등의 무게를 두자. 자,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일러드렸던 이따 영상을 같이 한번 참고할 텐데 여러분들 저는 현실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은 쓴소리도 분명히 진행을 할 거니까. 자, 이유는 최근에 나왔던 부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였습니까? 이거죠. 전환사채의 가격. 그죠? 자, 전환사채의 가격인데, 자, 이 전환사채의 가격을 보게 되면 59,154원이라고 배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알려드렸던 부분은 뭡니까? 59,000, 맞아요. 154원이 아닌 55,730원까지 낮출 수 있는 전환 조건. 이 부분을 말씀드렸죠. 결국 뭐냐면, 지금 시나리오에 대한 부분을 오르고 있네요. 이 시나리오를 말하게 되면, 제가 이때 여러분들께 했던 말은 무엇입니까? 하한가를 풀리는 그날부터 접근을 하여라. 다만 전환사채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면서 맞아요. 이때 전환사채 공시가 나왔을 때를 다시 한 번 더 돌아가면서 말씀드렸죠. 했던 말은 하나입니다. 결국은 센 놈들이 등장을 한 건 맞다. 근데 급락이라 했을 때 5만 맞아요. 5,700원 밑에서는 받아내보자라는 거였죠. 그리고 상단선은 그 정도 부분대를 가는 게 맞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여러분들 좀 쓴말을 하면서 최종적인 해법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니까 영상 끊지 마시고 끝까지 영상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누르시게 되면 영상을 제작하고 있는 타짜 연구소 많은 힘이 되고요. 뭐랄까요? 누군가는 그래도 제 영상을 보면서 피할 건 피했고 지금 수익을 그래도 내고 있고 그리고 희망을 가지고 여러분들 수익권으로 갈 수 있을 전략을 설명해 드릴 거니까 반드시 영상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1%의 금리를 준다. 그죠? 근데 요 부분 지금 고금리에서 누가 1%를 받는다고 했어요. 그죠? 이 79,670원의 전환사채를 발행했는데 낮출 수 있는 가격이 55,769원이라고 했죠. 그러면 이 사채업자들은 바보라고 해서 가만히 있을까요? 1%의 금리를 얻을까요? 이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봐야 할 사실은 이거죠. 앞서 설명해 드렸던 부분처럼 JJ 에셋 이게 누굽니까? 쌍용차를 인수하겠다 말겠다 했던 세력. 김복덕이 누구죠? 1대 14의 무상증자를 단행하면서 주가를 끌어왔던 전 대표. 결국은 뭐냐면 본인 주식을 팔면서까지 들어온 사람들이 있다. 이들은 분명히 3월 8일 내년까지에 대한 이 주식으로 전환할 수는 권리는 있지만 진양곤 회장은 분명 이들을 수익을 내기 위해서 끌어올릴 겁니다. 러프하게 얼마? 단기적으로 이날 맞아요. 이날 고점이 57,400원이었지만 48,700원까지 끌어내렸지만 55,000원을 제시했죠. 그리고 우상향의 그래프는 나올 겁니다라고 했습니다. 근거 없는 사실이었나요? 아니면 실제로 반 미친놈처럼 올라간다 하는 그들 여기서 여러분들 속게했던 그들이 맞나요? 제가 맞나요? 저는 현실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도 20년 동안 자산운용사에 있으면서 시장을 다루는 방법 이 방법도 설명해 드릴 거고 HLB 생명과학 HLB 테라피틱스, HLB 제약을 가지고도 우리는 맞아요. 지금 손실 중인 분들을 수익으로 바꿀 수 있는 과정을 설명할 겁니다. 자, 그러면 안전마진은 55,700원이 되는 건가요? 네, 그건 맞아요. 근데 그럼 반대로 얘기해 봅시다. 55,700원이라는 안전마진과 그리고 59,700원이라는 전환가액을 낮춘 이 부분이 언제까지 유효할까요? 맞습니다. 결국은 뭐냐면 내년 3월 8일까지라고 인식하게 되면 절대 안 됩니다. 왜 그럴까? 사채를 다시 만기 전 사채 매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빨라봐야 2달 남짓이라는 시간이 부여되는 겁니다. 지금 오늘 제가 카밀렐리주맙과 리보세라미 어쩌고저쩌고 이야기를 뒤로 돌려버린 이유는 별 미친놈들이 이 이야기만 끄집어내는 거 제일 듣기 싫어서 그래요. 자,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지금 HLB 생명과학이라고 하는 회사가 유상증자 99%가 누구다? 결국은 맞아요.
소액주주잖아요. 그죠? 그리고 HLB 실제로 신주인수권을 매각을 했죠. 자, 그러면 부담감은 HLB는 줄어들었다 이겁니다. 그죠? 줄어들었잖아요. 현금을 확보했잖아요. 자, 그러면 이 HLB에 대한 부분이 요 부분에서 여기까지 끌어올렸던 의도와 지금 이 부분에서 강하게 여러분께 드라이빙을 줄 수 있었던 이유, 그리고 이 부분의 하락과 이 부분의 상승에 대한 이유를 알고 계세요? 혹시나 이 부분까지에 대한 상승의 이유를 알고 계세요? 자, 요 부분의 하락이야 여러분들 알죠? 임상에 대한 부분이 안 좋게 나왔으니 결국은 빠지는 거지만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하락을 피해가고 이 상승을 느끼고 혹시나 있을 어떠한 이벤트에 대비해서 이런 결과가 나온다고 한다면 강한 자신감으로 밀어넣을 수 있겠어요? 자,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요. 그러면 영상 한번 가볍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영상입니다. 자, 하한가를 치고 다음 날일 때 제가 영상을 라이브를 통해서 제작을 했었는데 잠깐 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 보고 최종적인 전략도 일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힘내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누르시고 댓글로 여러분 스스로에게 더 이상 끌려다니지 말자라는 뜻으로 화이팅이라고 한번 댓글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까칠합니다. 긴 건 기고 아니면 아니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 보도록 할게요.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자, 그러면 선생님 좋다는 거죠? 아, 기회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현실적인 부분을 다뤄야 되는데 이 테라피틱스는 교모세포종 위주의 과거의 지트리엔비엔트라는 사명을 가진 기업이기 때문에 사실 리보세라믹과는 큰 영향 없는 계열사입니다라고 해서 이렇게 주가의 반등을 이끌어냈는데 보통 이렇게 크게 부러지는 종목들이 있죠. HLB부터 시작해서 이런 종목의 스타일은 과거를 좀 봐야 될 부분은 있어요. 100% 일치하진 않겠지만 자 2022년도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그러면 19년도로 갈게요. 19년도. 자, 요 부분을 한번 딱 놓고 보면 2019년도에도 한번 부러졌던 적이 있었거든요. 하한가 그리고 급락. 그죠? 그러면 이때의 주가 반등은 어떻게 일어났냐면 단발적인 이상승까지만 오고 이런 그림을 보이는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까지 가겠네요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 하나가 있었죠. 위암 치료제에 대한 부분이 안 좋은 결과물을 받았고 실제로 이게 맞아요. 독자적인 위암 치료제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NDA 즉 미국의 FDA 신청했다가 NO 그리고 이게 다시 호전적이다 이 부분을 받아들이면서 사실 임상 3상에 대한 데이터 그죠? 통과는 되지 않았습니다만 긍정적인 이슈가 등장하면서 주가의 급등을 이끌었던 때고요. 지금은 이때와는 다르죠. 왜? 항서제약의 캄켈리주마비라고 하는 미중 무역 갈등이 해소돼야만이 그죠? 이게 모든 게 풀리는 거기 때문에 이때와는 조금 다른 흐름을 보일 수밖에 없다. 그래도 우리는 희망에 대한 기회를 이렇게 얻을 수 있다는 여기까지 보면 안 되지만 그러면 그 시점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깊이 있게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뭐죠? 지금 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다는 거죠. 자, 포인트는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꾹 눌러주시게 되면 영상을 제작하고 있는 주식타짜 안에서 많은 힘이 됩니다. 자, 제가 20년 동안 운용사에 있으면서 이런 자, 잡소를 좀 했습니다. 자, 여기서 포인트는 과거사를 일러드렸죠. 그러면서 정말 중요한 부분은 전환사채 이야기랍니다. 전환사채 이야기랍니다. 자, 볼게요. 전환사채 이야기가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지. 자, 그러면서 제가 운용사에 있었을 때 펀드 매저 시기에 이런 급락 사건이 나왔을 때 어떤 해법을 가졌냐 현실적인 조언을 해드렸습니다. 보도록 할게요. 그냥 크게 보지 말고 보도록 할게요. 조금 1.2배속으로 갈까요? 그게 여러분들이 조금 듣기 편할 것 같은데. 자, 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다뤄야 되는가? 어떻게 다뤄야 되는가? 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자, 적용해 보도록 할게요. 결국은 HLB는 이때 당시에 전환사채에 발행했었죠. 600억의 전환사채. 누가 들어왔죠? JJ에셋. 그죠? 쌍용차를 인수하겠다 말겠다 했던 특정인 세력들이 들어왔고요. 그들의 평단가를 알아야 되는데 자, 그리고 소지섭이 그리고 소룩스라고 하는 1대 14의 무상증자를 단행했던 그들이 들어왔어요. 근데 그들의 가격이 정해져 있어요. 얼마냐면 이때 당시에 79,600원이고요. 낮춘다고 하면 55,000원까지 낮출 수 있다는 조건이에요. 그러면 55,000원 미치니 무조건 받아낸다? 아니요. 금리. 자, CB 컨버터블 본드라고 하는 거는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인데 내년 3월 8일 날 이어집니다. 그러면 이들은 어차피 원금과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진양권 회장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이 자금에 대한 부분을 돈을
예, 원금과 이자를 돌려주고 싶어 할까요? 아니면 이들이 최소한 수익을 낼 수 있는 활동을 통해서 나갈 수 있게끔 만들까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회사로 돈이 유입되는 건데. 맞아요. 주가를 부양하겠죠. 자,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 이 부분에 전환사채에 있는 애들을 자, 무슨 말을 하죠? 주가를 부양할 수밖에 없다. 46,700원일 때 이 전환사채 세력들을 위해서 주가를 부양할 수밖에 없다. 그죠?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결국은 이들의 의도는 전환사채 세력에 있는 사람들의 전환가액을 낮춰주고 그리고 최대한의 안전마진을 보유시켰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이 하락 구간. 이 하락 구간은 왜 생긴지 아세요? 진짜 반 미친놈들이 떠드는 영상 보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 같은 사람 하나는 시장에 존재를 해야 될 것 같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 부분에서 이 부분까지의 상승은 결국은 금리라는 과정이죠. 금리를 인상 기조에서 동결로 바뀌었기 때문에 바이오, 부채가 많은 바이오 기업들은 조금 더 빠른 속도로 올라갈 수 있었고 자신감을 가진 진양곤 회장은 IR을 할 수 있었다는 거죠. 미리부터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서 파이널 리뷰 일정이 공개됐다? 그것 때문에 빠진 건 이날이면 족합니다. 항상. 근데 이 부분의 하락은 무엇이죠? 재료가 나오면서 이렇게 수직으로 낙하하는 게 어디 있어요? 이 부분은 금리 인하를 기다렸던 부분이 미국에 있는 제롬 파월이 한마디를 했죠. 더 이상 금리 인하 없다. 그리고 이 부분의 주가 상승은 뭐라고 했습니까? 응? 맞습니다. 이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이 이때 일어났잖아요. 내전이 다시. 그러면서 경제 위기가 좀 안 좋을 것 같으니 금리 인하를 할 수 있겠다 이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유는 뭘까? 두 가지 사실이 있다고요. HLB 생명과학을 풀어가는 날짜도 있지만 우리는 이면에 있는 사실은 무엇이다? 맞습니다. 이제 이번 주 내일과 모레 제롬 파월이 연준 통화정책회의를 하지 않습니까? 기대감이에요. 금리 인하에 대한 비틀어진 시각을 조금 더 긍정적으로 계산할 수 있겠다라는 바이오 심리의 분위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하실 겁니다. 이런 반 미친놈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 대단한 감넬리주마브 리보세라밈 이거 알고 해? 병용요법 알고 해? 자, 그런 거 기사 읽어보십시오. 다 나옵니다. 저는 현실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하락과 이 상승과 이 부분을 제외하고 어떤 흐름을 보이는지 한번 볼까요? 바꾸지 않겠습니다. 그대로 보겠습니다. 바이오의 코스닥의 대장 역할을 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네? 셀트리, 뭐죠? 맞아요. 알테오젠. 잘 봅시다. 자, 알테오젠의 주가를 보게 되면 똑같이 움직입니다. 바꾸지 않았어요. 자, 상승. 그죠? 13조 원짜리와 12조 원짜리. 이때는 똑같았다고 시총이. 근데 요 부분이 달라지는 거죠. 하나는 실패, 하나는 기대감 충만. 왜? 뭐냐 도냐가 아니고 SC 제형이라고 하는 어떤 놀라운 피하 지방의 복부 주사에 항암제를 넣을 수 있는 간단한 요법. 그러니까 이건 올라간다 이거야. 여기서 올라간 것도 바이오 심리, 부러진 것도 금리 바이오 심리, 반등 준 것도 금리 바이오 심리. 그죠? 다 맞춰드렸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에 대한 부분을 따졌을 때 금리에 대한 부분이 하루 이틀 간격으로 우리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반등을 준다. 그죠? 그래서 아까 뭐 말할 때보다는 좀 더 오르긴 했습니다만 막 10% 오르고 이러지는 않는다고요. 결국은 기대감이 충만한 가격이다. 그러면 주식투자 안 교수님 지금 열받으라고 하는 겁니까? 제가 왜 여러분들이 열받으라고 하겠습니까?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트리거를 하나 봅시다. HLB 생명과학에 대한 부분 그리고 두 가지 사실 하나 더 있죠. 뭡니까? HLB 테라피틱스는 진양곤 회장이 9,000원대 들어가 있습니다. 교모세포종을 다루죠. 그죠? 그러면 이 리보세라밉이라는 부분과 연관성이 뚜렷합니까? 뚜렷하지 아니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하한가 가는 날도 얘는 이렇게 됐다는 거죠. 자, 그러면 좋아요. 타점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만일에 이 부분에 순간적으로 사야 될 때에 여러분들 이때 매수해야 됩니다라고 했죠. 이런 사건이 나오든 아니면 앞서서 말씀드렸던 금리적인 우호적인 환경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은 여기서 받아내실 수 있겠어요? 잘 봐요.
전부 다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할 때 구독과 좋아요는 하십시오만 요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진입하고 조금은 쉬어가면서 그 다음에 이런 반등 두 번만 먹게 되면 12만 9천 원 가는 평가액 못 먹겠어요? 보유대연금 조금이라도 있다고 하더라도 한 30%? 되죠. 관련 다른 종목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되죠. 왜 안 되겠어요? 시장이라는 부분은 어차피 여러분들 아무리 말해봐야 HLB 하나로 승부 내실 거죠. 그러면 이런 부분들의 타점이 나왔을 때 힘있게 들어갈 수 있겠냐고요. 이면에 있는 사실을 알 수 있겠냐고요. 그러면 요 부분에서 요 부분까지에 가는 단발적인 이런 거 가정은 제외합시다. 이런 부분도 이렇게 우상향 가면서 30% 40% 오르고 이렇게 급등 나오는 이 시기에 우리는 찾아먹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타짜한 교수님은 찾아먹을 수 있어서 그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자, 이때 한번 봅시다. 무슨 말을 하는지. 자, 4월 8일 날짜 오전 7시 49분에 여러분들께 영상을 찍어드리면서 생명과학부터 시작해서 알테오젠 최저가의 영상을 찍었습니다. 보도록 할게요. 땡겨서 보겠습니다. 7시 49분입니다. 자, 여러분들 HLB 생명과학 많이 빠졌죠. 그리고 HLB 많이 빠졌죠. 자, 일단은 오늘 반등의 무게를 둡시다. HLB 테라피틱스. 자, 반등의 무게를 둡시다. HLB 테라피틱스. 자, 여기까지. 그리고 HLB 제약 좋아요. 여기까지도 우리 반등의 무게를 둡시다. 이유는 합당한 근거가 있어야겠죠. 그죠? 그리고 HLB 알테오젠까지. 자, 바이오 종목들 중에서 제가 탑으로 지금 그나마 이상 없이 금리에 대한 부분 때문에 이렇게 주가에서는 이렇게 났다라고 했죠. 자, 일단 항상 이제 중요한 부분은 받아들이는 절차가 필요한데 한번 이 부분 참고해 볼게요. 자, 이 부분이에요. MSCI 많이 들어보셨죠? 한국 ETF. 근데 여기서 오늘 코스피는 0.5에서 0.7% 정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요.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추가적인 상승을 보였어요. 자, 이 부분을 좀 오늘 볼 필요가 있는데 보통은 이제 그 대만의 폭시콘 공장이 화재나면서 지정학적, 지질학적 리스크 때문에 우리나라가 상당 부분 자, 라이브를 진행했던 건데 최저점에 받아내자라고 하죠. 근데 자, 조금은 줄여서 볼게요. 합당한 근거가 있어야 되겠죠. 저는 합당한 걸 좋아합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제일 싫어해요. 자, 여기 보도록 하시죠.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NDF 환율이에요. 이게 5원 하락 출발 예상. 자, 여기서 포인트를 좀 얻어볼게요. 바이오 종목들은 어떤 거에 가장 민감하죠? 금리죠. 요 부분은 포트폴리오의 리밸런싱이라고 해서요. HLB도 마찬가지고, HLB 생명과학도 마찬가지고, HLB 제약도 마찬가지고. 다 일러드려야만 꼭 아시더라고요. 자, 그러면 요 부분은 수급의 불안전성이다.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부터 시작해서 IT 관련 주제가 그래도 자, 요 부분 신고가. 이것도 뭐 여기서 한번 받아내보자 했는데 급등 나오고 계속 급등 나왔죠. SK하이닉스. 물론 이 대만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 대만 이슈가 언제까지 계속 화제가 유지되는 게 아니죠. 풀리겠죠. 그럼 바로 그게 재가동됐습니다라고 하는 동시에 주가 회선을 이끌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대체제로 바이오 업종에 대한 부분을 소개시켜드리긴 했지만 이런 부분들도 우린 다뤄야 됩니다라고 해서 영상을 통해서 다 일러드렸죠. 자, 결국은 우리는 포트폴리오를 좀 짜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쪽에 대한 부분도 오늘 관심 종목 영상에서 일러드렸지만 HLB 다시 한번 더 HLB 테라피틱스 5일부터 시작해서 10일까지 이제 교보세포 종을 다루죠. 그리고 HLB 생명과학이 사실 이 악재가 아니거든요, 유상증자가. 근데 이때는 1,500을 유상증자를 통해서 끌어올리긴 했는데 지금 요 부분은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29일에 있었던 부분이었는데 사전 공개, 파이널 리뷰 공개되면서 이렇게 급락을 했는데 진양권 회장 IR 분명히 진행을 할 거예요. 근데 지금은 금리가 잡히지 않았어요. 금리 동결 때문에도 바이오 종목들은 이렇게 오르는데 금리가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IR 활동 안 하는 거예요. 왜? 시가 먹힐 때 하는 게 바로 선수거든요. 항상 제가 말씀드린 건 이 타점이라는 게 차트를 보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시장과 산업과 업종을 보면서 거래를 해야 된다. 금리에 대한 인하 이 부분은 바로 실업자 수의 증가냐 인하에 따라서 제롬 파월은 금리 인상할지 인하할지 할 건데 인하에 없다 인하 없다 이런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미국 시장도 상당 부분 고분까지는 올라오고 있어요. 그럼 우리 어떻게 된다? 경계심을 알리는 신호에 대해서 분명히 스트레스 테스트가 분명히 있을 거다. 왜? 그러면 우리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와 있을 때까지 와 있는 가격, 오르기 전 가격 이 부분까지 왔다는 거는 글쎄요. 이 금리에 대한 인하에 대한 이 기대감 때문에 오른 거는 동결은 여기까지예요. 그죠? 근데 인하 기대감은 여기라는 거지. 그럼 여기까지 와 있을 때는 우리는 충분히 다시 한 번 더 고민을 해봐야 되죠. 금리 동결을 유지함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빠져버릴까? 아니죠. 오늘은 단발적인 상승에 무게를 두는 게 맞다. 그리고 이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도 MSCI, 모건스탠리 캐피탈 인터내셔널 여기에 포함되냐 마냐에 대한 주가 조정을 상당 부분 이런 논리에 의해서 일으킨다. 아마도 이게 아니라고 치더라도 주가의 조정은 분명히 이렇게 낼 거예요. 근데 이 엔캠이라는 종목도 역시나 이렇게 해서 MSCI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서 받아내자.
요 상환 우선주. 근데 결국은 가격을 지켜내느냐를 보면서 얘는 의지가 있냐 없냐를 봐야 되는데 얘 보게 되면요. 여기까지는 몰라도 여기 자, 오늘 이 영상을 보면서 느끼시는 분 무엇을 느끼셨어요? 결국은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께 받아내야 됩니다. 금리라는 부분. 다만 이 부분은 피해가라고 했잖아요. 무한인문도의 게임을 하지 마셔라. 근데 항상 베팅을 여기서 하잖아요. 자, 여러분들 이 부분의 현상이 나오면 받아먹으실 수 있겠어요? 다시 한 번 더 시장의 급락이든 어떤 사건이 나왔을 때 다시 한 번 더 받아먹을 수 있겠어요? 힘있게 밀어넣을 수 있겠어요? 자, 불가능하시죠? 자, 진짜 많은 분들이 문자를 주셨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문자를 주셨고요. 제가 라이브 채널을 개설을 했고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전부 다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LB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른 기타 업종을 통해서라도 여러분들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자, 010-4822-8706입니다. H라고 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링크 주소 보내드릴게요. 자, 더불어서 여러분들께 어떠한 방법을 써서라도 라는 말을 했죠. 자, 뭐 최근에 있었던 것 중에 에코프로 머티의 비교 사례가 가장 좋을 것 같아요. 때로는 눈 감고 사야 됩니다. 같은 흐름의 주가 급락이었죠. 어떻게 도와드리는지 봅시다. 라이브 채널에서 다뤘습니다. 자, 지금은 이제 13만 원 아니지만 93,400원일 때 제가 라이브를 통해서 여러분 실시간으로 도와드렸죠.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HLB 일단 반등의 무게를 둡시다. 자, 그 다음은 고민해봐야겠죠.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단답형을 좋아합니다. 답변을요. 애매모호한 거 싫어해요. 그리고 이상한 분들이 업체들이 제 걸 이용해서 뭐랄까 악용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라이브 채널을 만들었어요. 자, 보도록 할게요. 세주시타짠 요수입니다. 자, 오늘 에코프로머티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이렇게 급등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10만 원 가까이 이제 위치돼 있는데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하나였죠. 맞아요. 주가가 급락하는 어느 순간에서는 우리는 분명히 본질적인 가치만 집중해야 될 때가 존재한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바라봐야 될 사실은요. 전구체라는 부분에 논란이 있었던 양극재의 핵심 소재인 전구체. 이 부분이 없더라도 양극재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 부분은 분명히 아니라고 했어요.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일단 에코프로 머티는요. 이때 당시에 42,950원에 상장을 하면서 결국은 이때까지 급등을 이끌어냈고 모건스탠리 캐피탈 인터내셔널 이 부분에 포함되냐 마냐에 대한 논란 이후에 급등이 있었죠. 자, 지금 빠지는 이 부분에서 10만 원 밑에서는 분명히 반등의 시그널, 추가적인 상승이 분명히 나올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간단히 얘기했죠. 저는 애매모호한 답변을 싫어합니다. 때로는 맞아요. 인정하는 투자도 돼야죠. 틀릴 때도 있죠. 근데 방향성을 맞추는 플레이어가 되자 이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께 에코프로 머티 받아내세요. 엔캠의 조정 이후의 그림에서 주가의 급등은 발생될 겁니다. 달라진 사실 없습니다. 보내드렸죠. 그리고 한 번 더 보내드렸죠. 6월 5일에도 에코프로 머티 엔캠의 조정 이후 그림에서 주가의 급등은 발생될 겁니다. 달라진 사실 없습니다. 보내드렸습니다. 인생의 선배님들 실시간의 대응이 불가능하실까 합니다. 때로는 HLB에 쉬어가는 과정에서는 다른 종목을 통해서도 여러분 수익을 낼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말은 제가 지킵니다. 에코프로 머티 자, 요 부분에서 상한가 쳤죠. 결국 추가적인 상승 나오고 있죠. 자, 언제 베팅할 수 있겠어요? 베팅할 때 베팅할 수 있겠어요? 무지기성으로 무조건 베팅입니까? 아니죠. 수익을 얻는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캄렐리주맙과 리보세라믹 좋습니다. 미중무역 갈등에 대한 부분 때문에 거부 나왔다. 아니다. 기다 아니다. 항서제약 필요 없습니다. 증명하는 투자자가 돼야 됩니까? 10분 전입니다. 끝났네요. 수익을 내는 투자자가 돼야 됩니까? 수익을 누리는 투자자가 돼야죠. 왜 가정의 평가를 망가뜨리세요? 주식 투자를 통해서. 자, 한 분 한 분 잘 되길 희망합니다. 진실한 영상을 찍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010-4822-8706 이쪽으로 H라고 해서 보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버튼 그리고 유연 우리 좀 유연해 봅시다. 인생의 선배님들 유연이라고 댓글 달아주시게 되면 많은 힘이 됩니다. 자, 앞으로 어떤 그림이 나오든 간에 여러분 다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HLB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다른 부분을 통해서라도 도와드리겠습니다. 뭐 말하는 동시에 봤더니 주가 흐름을 좀 봤더니 다 올랐네요. HLB도 오르고 있고 그리고 말씀드렸던 HLB 제약도 오르고 있고 그죠?
테라페틱스도 오르고 있고 좋습니다. 자, 하루 이틀은 봅시다. 그 다음에 큰 어떤 대세 상승이 나오는 그 구간은 반드시 찾아먹도록 합시다. 자, 힘내시고요. 주식시장은 인정하는 데부터 다시 한 발짝 나아갈 수 있습니다. H라고 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